네, 그치. 시험이 목요일이잖아. 그래서 수요일날 직보를 해야 되는데 쌤이 수요일날 원래 수업이 다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직보를 사용나 직보는 부득이하게 그 전주 일요일날 할게요. 그 20 며칠 얘들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한국사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일요일 날은 너무 니네가 시간이 없을 거 아니야. 한국사 보는 게 아니지. 한국사.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 일요일 날 이 시간에 할까 아니면 토요일 날 오전으로 땡겨줄까? 지금 가능한 시간이 토요일 오전하고 일요일 이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 오전. 괜찮아? 그래. 근데 나 다른 학원 직후. 아, 그래. 그럼 좀 이따 생각해보자. 그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선으로 가봅시다. 물론 킬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조용운전 하고, 이게 항상 직방으로 가니까 이렇게 돌리면 아마 사화 얘기 많이 하셨지? 그 읽기 자료 사화 아닌가? 그지? 근데 읽기 자료로 다 넘겨가지고 수업 때는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애들이 그거 사화랑 예성 어떻게 공부하냐고 찡찡대서 추가 영상을 준대요. 아, 그래? 영상이 뭐가 들어있어? 선생님 수업하신 영상? 그 읽기 자료를 해설하는? 아, 그냥 흐름을 알려주는 그런 거 아, 같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의 건국부터 가봅시다. 자, 고려 말의 정색,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등 신흥부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정책 실권을 장악했다.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과전법을 실시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단 과전법은 뭡니까? 일단 과전법을 주도한 사람, 이성계가 직접 이런 걸 하진 않았겠죠? 유명한 분. 그렇지, 정도영 말고 정도전. 정도전이 주도했고요. 자, 과전법의 특징은 보세요. 현직만 주었다, 전현직 모두 주었다. 자, 과전법은 잘 생각해봐. 지금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럼 전 그렇지, 그거야. 지금 공신들이 있잖아. 근데 공신들은 나이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곧 그만둘 건데, 야, 현직만 준다? 에이, 야, 하지 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과전법의 특징은 공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현직을 다 줬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 땅이 모자랍니다. 당연하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뭐로만 바꿨을까? 현직만. 그걸 직전법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자, 중기 2로 가면 녹봉으로 바뀌어요. 녹봉으로. 아예 그냥 월급으로 준다. 월급으로. 쌀로. 아무튼 조선을 건국할 당시에는 과전법을 실시하여 공신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급진개혁파인 정도전과 공공개혁파인 홍몽주로 분열이 있었다. 자, 체제 정비 가볼게요. 태종, 육조 직계제, 세종 의정부 서사제, 그거 가봅시다. 자, 과연 육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의정부가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그거잖아, 그치?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왕이 있으면 왕 바로 밑에 이렇게 왕 바로 밑에 의정부가 있는데 육조가 이렇게 돼. 육조는 실무부서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조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라고 생각하면 돼.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이런 이 6조야. 그러면 이 6조가 예를 들면 이걸 총리라고 합니다. 국무총리. 6조는 반드시 총리를 거쳐서 왕에게 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이렉트로 6조가 왕에게 가는가 그 문제야. 6조가 직접 왕에게 가는 걸 뭐라고 하고? 6조 직계제.
반드시 의정부를 거쳐서 오라는 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6조 직계제는 누구의 권한을 약화시킵니까? 그렇죠. 근데 의정부가 누구냐? 자, 지금 따지면 여러분 의정부를 지금 따지면 예를 들어 이재명이 왕이라고 하면 의정부는 예를 들면 한동훈, 뭐 안철수,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개무시하고 장관한테 야, 저 한동훈한테 보고 드릴게요. 그냥 와. 야, 인마 나한테 와. 라고 말하면 의정부의 세명을 개무시하는 게 되잖아. 그거는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왜? 의정부, 주요 정승인 산정승을 무시하고 나한테 직접 오라는 건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6조 직계제가 왕권 강화입니다. 그래서 태종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세종으로 가니까 세종 굳이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없는 태평성대 아닙니까? 그럼 태평은 다시 나라 그 기강을 바로잡겠지. 원래대로. 그 원래대로가 뭐야? 원래대로는 6조가 의정부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편전을 설치했다가 세조가 그걸 폐지했고요. 경연도 폐지합니다. 왜? 세조는 좀 약간 세조 뭐 하는 사람? 응? 계유정. 그러니까 세조의 경우에는 얘는 단종을 죽이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다 경연을 넣으면 맨날 그 얘기를 할 거야. 전하! 안 해, 이 새끼야. 이거야. 니네들 말 안 들어. 그래서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종 때 가면 여러분 항상 왕 이름에 이룰성자가 붙은 보다 다 이루었다. 체제가 정비되었다. 그지? 자, 그래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경국대전은 오늘날에 뭡니까? 경국대전이 오늘날에? 헌법이에요. 헌법. 국가의 기본법을 만들게 됩니다.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료 플러스 6조 직계제 의정사 내용 좀 볼게요.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하였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개혁할 생각이 있었으나 신중히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때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그저 관장하는 것은 4대 문서와 중죄수를 다시 심의하는 것뿐이다. 즉 그 말은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태종 때. 6조는 각각 맡은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왕에게 하였다.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 자, 밑에 통치체제 정비가 의정부, 국정총괄기구입니다. 재상들의 합의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즉, 여러분,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잖아요. 국가의 정책은 결정하는 부서가 있고 그거를 집행하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는 심의입니까? 집행입니까? 국회는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집행하는 거예요. 국방부, 교육부가 집행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의정부는 심의 결정하고 그 6조가 그걸 집행하는 부서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중요한 건 바로 3사입니다. 3사. 일단 3사는 외우셔야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 헌법, 헌평, 경찰 업무예요. 그래서 감찰을 하고요. 사간원의 간자가 아른다, 이른다, 꾸짖는다, 간쟁, 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사간원이에요. 그리고 홍문관, 왕의 위원회, 자문한 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국방과 관련돼서 의논할 일이 있다 그러면 홍문관에 국방 관련된 천비들을 데려다 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문관입니다. 자문기구입니다. 전부 아무튼 이 3사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급제해서 3사로 들어갔다. 대박입니다. 엘리트죠. 엘리트. 그죠? 자, 그 다음 승정원은 비서기구입니다. 왕의 비서가 승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금부는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국가의 중죄인, 지금 따지면 공수처, 김건희랑 지금 윤석열 수사관이 공수처 같은 게 의금부고요.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한성부는 지금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따라서 한성부 그러면 지금 오세훈 말하는 오세훈. 됐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방 행정조직을 볼게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군현을 설치했는데 특징 볼게요. 모든 군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속현이 없어졌다고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고려시대에 있었으나 이제 조선시대로 가면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합니다. 향리의 수령을 보좌하는 자로 그 위치가 지위가 격화되고요. 지방 사족이 조직한 향촌 자치기구인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양소는 지방의 살인들인데 이 지방의 살인, 유양소에 있는 지방의 살인들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많은 도움을 줬다 어때요? 전혀 도움을 준 게 없어요. 그래서 15세기의 살인들은 지방에 짜져 있었어요. 예. 자, 관리 등용제도와 교육기관 갑니다. 관리 등용은 과거, 음서, 천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험 보는 거, 음서는 일정 품계 이상의 관리들의 자제들이 시험 보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거는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음서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과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음서를 통해서 삼사를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홍문관이 되려면 반드시 과거 시험을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에 가려면 반드시 과거 시험을 본 자만 요직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의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됐으나 한직에 간 거야. 자, 그 다음 과거의 종류에는 문과, 묵과, 작과의 3개가 있었고요. 문과, 묵과, 작과.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양반이 아닙니다. 양인입니다. 양이라가 무슨 뜻이에요? 양이는? 그렇죠. 양천. 양인과 천민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이 양인은 양반, 그렇지? 양반, 중인, 상민을 합한 거죠, 이게. 그죠? 따라서 일반, 자 여러분, 상민 여기에 농부 들어가면 농부도 과거 시험을 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왜 못 봐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럼 맨날 농사 짓는데 너 그 옛날 선비들 보면 맨날 앉아 책만 읽잖아. 그래도 붙을까 말까인데, 그지? 어떻게 말이 좋죠. 어떻게 붙습니까? 물론 뭐 15살 때 공장에서 일하는데도 사법고시 붙은 사람이 있긴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다 검정고시하고도 사법고시 붙은 사람 있죠. 그렇지. 이제 특이한 인간이 하긴 하지만 그런 애들이 이제 이런 거지. 여기 이제는 여기였지. 여기에서 과거 시험 붙은 거고 정말 특이한 경우.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은 3사 출신이거든. 홍문관, 사관원. 근데 얘는 100점이잖아. 정말 100점이었다면 안동지방의 100점. 얘네들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갑니다. 교육기관, 한성의 성균관 최고 교육기관이 있었고 지방에 향교가 있었다. 16세기 이후에는 근데 성균관과 향교는 국가가 설치한 교육기관이었는데요. 16세기 이후부터는 살인들이 지방에 사설교육기관, 즉 청년서당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정치, 운영의 변화 봅시다. 훈구와 살인, 드디어 나왔다. 훈구와 살인. 자, 훈구. 세조의 집권을 주도한 공신세력이 정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형성된, 쉽게 얘기하면 관료, 그죠? 관료 그룹이에요. 관료 그룹. 그 다음에 살인은 성종이 훈구 세력 견제를 위해 삼사의 언관직에 살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혹시 이거 배우셨나요? 삼사에 들어갈 사람들 뽑는 직위가 하나 있는데. 그거 배웠어요. 뭘까요? 4글자입니다. 이주절인가? 오, 맞아요. 이게 누가 되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누가 되냐가. 왜냐하면 2조 전랑이 3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저 자리에 훈구가 들어가냐 살인이 들어가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누굴 집어넣었다는 거야? 살인을 집어넣은 거야. 살인을. 심플합니다. 만약에 성종이 있잖아. 살인을 대거 막 뽑으면 왕이 요거다 먹어. 근데 왕은 그냥 이 자리에다 쓱 살인을 하나 집어넣어. 그럼 얘가 자기 밑으로 막 사람을 뽑는 거야. 살인들로.
그러면 3, 4를 얘네가 장악하지.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3, 4가 핵심 엘리트 그룹이라고 했잖아. 그 빠르게 얘네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누가 불만 있겠어요? 훈구가, 기존 관료들이. 그지? 그럼 둘이 부닥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바로 사화죠. 자, 그래서 3, 4의 언관직에 살림을 적절로 등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조전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이조전란 때문에 무슨 그룹 살인도 또 싸우잖아. 뭐와 뭐가 싸우게 되니? 동인과 서인이 싸우게 돼요. 동인은 누구의 제자들이 주로? 그 하나가 2이고 하나가 2고. 맞아요. 잘 봐봐. 그 저기 양반 동네가 어디예요? 경상대 양반 동네? 응? 이재명이 고향이기도 한데 이재명 물론 산골이긴 좀 안동. 그래서 있잖아, 안동에 이황의 도산서원이 있었어. 그 안동을 중심으로 한 애들이 동인이야. 그래서 얘가 이황 쪽이고 얘가 이이 쪽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동인의 대표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김효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김효원 처음 들어보시나요? 김효원. 그 다음에 얘는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신의겸. 아, 그래요? 신의겸. 얘네들 싸움을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이조전라가 어떻게 싸우냐면은 어차피 이제 이조전라는 살인이 차지하게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인서인이 나눠져 있잖아 지금. 동인서인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뭘 갖고 싸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효원이가 지금 이조전랑이야. 그러면 그 이조전랑은 다음번 이조전랑을 자기가 지명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암묵적인 합의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심의겸이 되게 돼 있던 거야. 근데 이 입장에서 잠깐만 저 심의겸 저 새끼 서인인데 그 자기 밑에 사람을 뽑아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서로 이 이조전랑자를 두고 동인과 서인이 싸우게 됩니다. 자, 4번. 훈구와 살인의 대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걸쳐 살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붕당과 사화는 달라요. 붕당 좀 있다고요. 사화를 먼저 볼게요. 사화. 자, 어디로 오시냐면요. 사화를 오케이. 18페이지 와보세요. 18페이지 내가 PPT보다 자 PPT 볼게요. 사화. 자, 살인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다. 살인, 조선 건국에 불참했다. 맞아요. 향촌의 성리학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합니다. 성종이 훈구 목적으로 살인을 3사에 중용하였다. 이후 훈구와 살인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러면서 사화가 연산군과 중종, 사실 명종 때까지 있는데 그렇게 4번 있게 됩니다. 연산군 때 2차례가 있었고요. 중종 때 1차례, 명종 때 1차례가 있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할게요. 사림의 집권,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했고 선조대가 되면 완전히 훈구파를 몰아내고 16세기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 4대 사화를 자세하게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런 영남학파라서 조식 이왕 보이세요? 영남학파? 거기다 걔네들이 동인이에요. 그 영남학파가 동인이고요. 기호학파가 서인이에요. 자, 이제 누구부터 시작되는지 볼게요. 일단 이 사림은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그 건국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죠? 정몽주가 대빵이에요. 정몽주가 대빵. 자, 이제 4대 4화 가는데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예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일단 순서 알아야 되는데 순서 굳이 외우시려고 하지 않아도 설명 듣고 나면 외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연산군이 벌인 게 2개입니다. 무오와 갑자예요. 자, 무오는 뭐냐면 김종직이가, 여러분 김종직 위에 보세요. 김종직 어때요? 핵심 멤버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핵심 멤버예요. 왜냐하면 정몽주부터 이어져 집계예요, 집계. 김종직이가. 근데 이 김종직이가 무슨 짓을 하느냐? 거기 보시면
김종직의 조의제문 보이세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자,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뭐냐면 그 세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치? 아, 그것도 그렇지만 그 세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그 김종서예요. 김종서 없나? 아, 여기 안 나왔네. 김종서, 황보민 같은 사람들이 세조 때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제문이에요. 조의제문이. 그러니까 세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거예요. 그럼 왜 연산군이 빡쳐요? 세조가 누구냐? 연산군의 할아버지예요. 그럼 연산군 입장에서는 저 새끼 돌려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있어 봐. 저 새끼가 우리 할아버지를 돌려가네? 야, 너 일로 와봐. 너 우리 할아버지 욕했니? 아, 전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욕했네 이 개새끼. 그래서 박살이 나는 게 무오사와예요. 당연히 이걸 누가 꼰질렀냐? 여러분 가해자 보세요. 유자관 보이세요? 예. 훈구파인 유자관. 이 새끼가 간신 오브 간신이거든요. 이 새끼가 쭈루 연산군에다가 들립니다. 전하, 이번에 저 김종지가 발행한 저 조의제문은 전하의 할아버지인 세조를 욕보이는 것으로서 저 새끼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자 진짜 싹 다 죽여버리죠. 이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 이미 죽었을 때거든요. 근데 김종직의 묘를 파냅니다. 부관참시예요. 근데 이미 이 뼈만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할게요? 맞아요. 어떻게 예상이 정확합니까? 뼈를 다 이렇게 갈아버렸어요. 돌무늬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날려버려요. 예, 오늘날 우리 화장하듯이 뼈를 꺼내가지고 다 부셔서 날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무오사와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런 일을 벌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저 새끼 또라이다. 그때부터 또라이가 된 거예요. 원래 또라이가 아니었어요. 저 새끼 또라이가 된 겁니다. 자, 그로부터 6년 뒤. 자, 일단 6년 뒤. 엄마가 누구냐면, 엄마가 어쩌다가 죽었냐면은, 이 연산군 엄마가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니까 숙종. 그 후궁들. 맞아. 맨날 후궁들하고만 자니까 빡쳐가지고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근데 그 용안에 이렇게 상처가 나니까 대비가 이런 몹쓸려 그래가지고 사과를 내쫓지 않고 그냥 사약을 매겨버렸어요. 근데 그때 왕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연산군이 그 아들이거든. 근데 연산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일 날 걸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윤씨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임사업 또 여기도 유지하면 또 들어가요. 전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오라. 저 새끼들이 전하의 부모님 엄마를 폐위시키려고 벌린 짓입니다 라고 하자 김굉필 보세요. 위에 김굉필, 김종직 바로 밑에 있는 애죠. 김굉필 얘네들 싹 다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거의 궁중파, 부중파 나오는데 아마 학교에서 안 할 텐데 궁중파는 왕실을 말하고요. 부중파는 관료를 말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요. 왕실에 있는 관료들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관 이런 거 우리나라 따지면 있잖아. 우리나라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궁중파.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체육부 장관이 부중파예요. 이 둘이 붙은 거예요. 이 둘이 붙어서 김갱필 등 부중파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숙청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거의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중종반정의 직접적 계기가 됩니다. 이게 중종반정의 궁극적 직접적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오와 갑자를 배울게요. 자, 누가 먼저라고요? 무오가 이렇게 된 거야. 자, 할아버지 욕했지. 무오라 할아버지를 욕해? 이거요. 무오라 할아버지를 욕해? 그게 뭐예요? 무오사와예요. 무오사 연산군의 할아버지인 세조를 욕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얘네 엄마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죽었죠. 사람 죽고. 그래서 가짜사와예요. 됐죠?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 무오사와. 우리 엄마 갑자기 죽었어? 갑자사와예요. 됐죠? 이럴 수 있죠? 자, 일단 무오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훈구파가 살인을 제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사는 궁중파가 부중파를 제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갑자사의 연산군 쫓겨납니다. 그럼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중종 반정이란다. 여러분 반정이라는 건 쿠데타예요. 중종 반정이란다. 선생님 근데 그 가짜 사화에서 연산군과 공정 세력이 중심이 되어 신고의 훈구 대신과 신진 사령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부중판 속해 있었습니다. 훈구 대신도 죽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신고의 훈구 대신이라는 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훈군 다 죽은 거예요. 봐봐. 그 김굉필 등 부중파라고 그랬잖아. 아 이게 훈구 그렇지. 없이 그냥 관료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청와대 비서실이 관리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살인과 훈구로 나누면 훈구인 편이잖아. 궁중에 있던 애들은. 그지? 그러니까 훈구가 둘로 나눠져 있던 거잖아. 어떤 놈들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고 어떤 놈은 국방부에서 일하고. 그지? 근데 그 청와대가 얘네들 몰아낸 거잖아. 그럼 이제 올라온 중종은 어떻게 했어? 다시 여기 없던 훈구파가 아닌 살인들을 대거 등용하게 되죠. 그죠? 그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조광조예요. 자 이제 기묘사 볼게요. 자 중종 반정으로 그 너무 열심히 하는데 밑에 다시 하는 거 다 설명합니다. 각자 상황마다. 자, 내 크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조광조가 엄청나게 급진개혁을 합니다. 조광조가요, 진짜 머리도 좋고 아주 정말 정도전 다음으로 조선을 아주 유명한, 조선을 정말 제대로 이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개혁을 빨리 합니다. 빨리 진행해. 그럼 당연히 반감을 사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조광조를 없애기 위해서 훈구파가 다시 계략을 꾸미는데 경복궁의 한 나무에 두 가지 나무에 글자가 새겨졌다는 설도 있고 나뭇잎에 새겨졌다는 설이 있는데 나뭇잎이 더 유력해요. 여기에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글자가 사실 여기 이렇게 꿀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거라는 추론이 있는데 어쨌든 주초위왕 조씨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라는 이 나뭇잎이 발견이 되자 호들갑부터 온다. 전하! 저 새끼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있잖아요. 중종도 약간 좀 팔랑귀인 게 너무 인기가 많아졌었어요. 조광조가. 그 조광조를 경계하고 있던 차에 신하들이 저 새끼 위험합니다. 저 새끼가 왕이 되려 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저 새끼를 죽이자. 근데 여러분 너무 이게 벌레 때문에 죽다니요. 너무 기묘하지 않습니까? 기묘사화예요. 벌레 때문에 죽은 기묘사화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종에게 부인이 있어요. 첫째 분이 장경왕후. 니네 어릴 때 이거 봤는데 이 드라마. 여인천하. 니네 애기 때 하긴 했어. 되게 엄마는 알 거야. 엄마 매야 막 이러는 거 있어. 자, 장경왕후랑 문정왕후가 있었는데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았고요. 문정왕후가 명종을 낳았어요. 근데 얘가 아주 진짜 나쁜 놈이. 얘를 모략해가지고 얘가 쫓겨나서 사가에 가서 죽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대로 남아서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왕이 너무 착해. 인종이 너무 착해갖고 저 아들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얘는 자기 아들을 왕에 올리려고 하잖아. 근데 이미 이제 얘가 됐거든. 매일 문정 엄마도 아니잖아. 자기 엄마 이미 죽었고 자기 엄마 죽인 사람이 얘인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가서 어머니 소인 문안인사드립니다. 문안인사 한 번도 문안인사 안 받아서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래 드시지요.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아유 어마마마 감사합니다. 문안인사 절 받으시죠. 하는데 됐고 이 떡 좀 드셔보세요. 떡을 주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요? 네. 그 당연히요. 이때까지 인사를 안 받던 계모가 그걸 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병신이 나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조차 거역하는 것은 불효다. 라고 말하고 병신이 그 떡을 꾸역꾸역 먹고 뒤집니다. 그래서 인종이 죽자마자 11살짜리 명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당연히 문정왕후가 수яб승정하죠. 이게 16세기 삼정의 문란을 가는 대표 이 아줌마 때문입니다. 이 아줌마가요. 진짜 이 아줌마는 쓰레기예요.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중종은. 애인이 있었습니다. 박한종. 직업 대박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왕비와 같이 있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뭐, 경호? 경호? 보통 그 당시에 왕비 경호는 남자들이 잘 안 했죠. 왕비가 같이 있어도 되는 남자. 아무도 네, 넷이었습니다. 넷이. 아무도 의심 안 했죠.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저 문정왕의 애인이 있어요. 왜냐면 넷이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거미를 이렇게 자르면요 다시 나게 돼요. 아주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되살이라고 하는데 약간 저희가 되살이 추정돼요. 얘가 문정왕의 백을 등에 업고요 호남평야를 싹 다 내시고 소속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내시고 자기 짱이죠. 아주 개망나니라고 다니고 문정왕의 동생이 윤원영 그 부인 정난정이 아주 뭐 희대의 정말 얘네 둘은요 조선 한양 집의 절반을 투기로 가져갑니다. 얘는 호남평야를 다 가져가고요. 그 개판 시기가 바로 명종 때인데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도 외삼촌이 있었어요. 윤임. 이거를 얘보다 위에 있다 해서 대윤이라고 불렀고요. 윤원영 얘를 소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정권 누가 잡고 있어요? 윤원형. 그럼 윤원영이가 윤임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제거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지. 얘가 힘이 세는데. 그지? 그래서 아싸 을사사입니다. 그게 아싸 을사사입니다. 그 윤원영 등 소윤파. 여러분 근데요 그 소윤파에다 써주세요. 훈구와 결탁합니다. 윤원영이는 훈구를 손잡습니다. 그리고 윤임은 살인과 친했어요. 결국 사실은 식구들끼리의 세력 다툼이었지만 그 내용은 다시 훈구와 살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4대 4화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하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럼 보세요. 첫째, 뭐 있었죠? 무어라? 우리 할아버지를 그게 뭐예요? 무어사와 조이잼은 세조 때문에 된 거, 그치? 세조를 비난한 사람들을 처벌했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 갑자기 죽었어? 갑자사와, 그죠? 자, 이거 둘 다 연산군 때고요. 자, 이제 넘어가면은 조광조 남리 때문에 죽었죠. 야, 기묘하게 죽었네. 기묘사와. 소윤이 대윤을 칩니다. 아싸 을사사와. 오케이. 자, 밑에 이제 무어사부터 보고 쉴게요. 무어사부터 봅시다. 1498년 연산군 4년. 계기 보세요. 계기. 니은부터 보자. 니은.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했다. 특히 사림의 언론 활동을 억제시켰다. 계기. 김종직의 조이제문 그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에 실었는데 여러분 사초라는 게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원래 그 역사책은 왕이랄지라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데 훈구파 유자강 등이 연산군에게 이 조이제문이 세조를 비난한 것이라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종직은 부관 참시, 김일손은 처형당하게 되는 사건. 무어라 우리 할아버지 무어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자사. 자, 연산군은 아시죠? 물론 이게 사실 역사가 좀 꾸며낸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연산군이 아주 뭐 술 처먹고 막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향락 비용으로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훈구 대신에게까지 그 비용을 분담시키면서 연산군의 척신과 일부 훈구 대신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척신들이 일부 훈구 대신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 척신이 바로 아까 궁중파가 일부 훈구 대신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윤씨 폐출 사건을 들춰 이와 연결된 훈구 대신 싹 다 죽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한명회가 부관 참시당하고요. 훈구 세력들과 김갱필, 정여창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연산군은 언론을 극도로 탄압해요. 신원패, 여러분 신원패가 뭐냐면 그 신자 신준이 어느 말씀 언니잖아. 그럼 뭐가 되니? 말 좀 가려서 해라 라는 나무패를 만들어서 학자들에게 달고 다니겠어요. 목에다가. 그게 신원패예요. 결국 연산군은 봐봐 이 정도로 수모를 당하면 가만히 안 있겠지, 그지?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기묘사로 갑니다. 사림의 등용 중종은 아주
대대적으로 살인을 등용합니다. 특히 조광조가 중용되면서요. 자, 조광조가 있을 때죠. 둘째, 천거제입니다. 천거제. 조광조가 시험도 안 보고 천거제로 살인들을 마구마구 등용시킵니다. 왜냐면 왕이 뒤에서 시켰기 때문에 진짜 눈치도 안 보고 대거 등용을 시킵니다. 특히 이들이 어딜 차지합니까? 3사의 언관직을 모두 차지합니다. 3사의 언관직을 모두 차지합니다. 3사의 연관직이 이조전랑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3사를 다 차지한다 얘가. 자, 조광조의 개혁정치. 이건 좀 봅시다 여러분. 조광조의 개혁정치. 자, 혈량과 아까 말했던 천거제. 즉 과거 시험 대신에 천거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대거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 향약을 실시해요. 향촌 자치. 왜? 살인이니까. 그리고 특히 여러분 불교, 도교 관련 행사 싹 다 폐지합니다. 그래서 승과, 승려 과거 시험 없앱니다. 도교의 행사인 소격서 폐지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위훈 삭제.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여러분. 위훈 삭제가 뭐냐면요. 중종 반정이 성공했죠. 여러분 모든 쿠데타는 성공하면 그 쿠데타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종 반정의 공신 명단에 참여하지도 않은 훈구 세력이 있다라고 조광조가 까발립니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이제야 밝힌다. 가짜 공신이 있다. 이렇게. 그러자 이제 훈구 세력들이 저 새끼 봐라 라고 이제 좀 마음이 상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 토지 겸병 반대 그런데요. 토지 겸병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토지 겸병은 지주가 (16세기를) 접어들면서요. 지주들이 일반 농민들의 토지를 합병해서 점점 대지주가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붕괴되고 군사도 없어지잖아. 그치?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지잖아.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균전제, 한전제예요. 균전제, 한전제. 그럼 균전제는 창조절 아세요? 자, 글자 잘 봐봐. 균이니까 균등하게 토지를 주는 거거든. n분의 1이에요. 균전제는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전제는 토지 상한선이 토지 상한선. 즉 1인당 토지는 5,000평을 넘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토지의 상한선을 준 게 한전제. 똑같이 나눠줄게 균전제. 둘 다 시행됐을까 안 됐을까?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절대 시행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거를 너무 반대해서 균전제도 한전제도 실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주장만 했어요. 주장만. 누가? 조광조가. 그럼 조광조는요. 그 당시에 관리들부터 어땠을까? 저 새끼는 죽여야 된다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끼 때문에 지금 내 훈장도 날아가고 땅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함을 해서 얘를 죽여야 되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미법은 쌀로 세금을 걷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제의가 안 됐으니까. 자, 조광조가 지나치게 급진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중종의 신임을 잃게 되었고 훈구파 공신들의 반발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의 대부분은 제거됩니다. 이게 뭡니까? 기묘사화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을사사까지 하고 싶게. 다음 페이지 을사사. 자, 명종입니다. 11살이었습니다. 이 명종의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 명종의 직접 스승이 이왕이었어요. 이왕. 그 이왕은 명종의 그냥 가외교사였어. 그래서 이왕이 맨날 옆에 있었는데 봐봐. 이왕이 볼 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때? 개판이야. 그 이왕은 빨리 저 안동지방 내려가서 그냥 도산서원에 한번 살고 싶은데 이 어린 명종이 막 부들부들해지는 거야. 할아버지! 아이 새끼. 그러다가 전하의 왜 성리학을 갑자기 했는데 너무 어리잖아. 그래서 성리학을 10가지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책으로 만들고 나갑니다. 그게 성학 10도란 책이에요. 나중에. 이거 나중에 합시다. 자, 배경 갑니다. 명종의 즉위와 함께 문정왕후가 얘 11살이었거든요. 수정 청정 시작하였고 인종의 외척인 유님 누구야? 아까 죽은 애. 떡 먹고 죽은 애 외삼촌 유님. 얘가 대유인 거지. 그 다음에 윤원영
문정왕후의 동생 남동생 윤원영 소인이 대립하게 됐고요. 당연히 윤원영 일파가 세력을 크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윤을 몰아내고 정국을 주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윤원영에 누가 붙어있고 훈구파가 그 다음에 대윤의 살인 쪽이 붙어있었다. 이 과정에서 살인 세력은 크게 꺾였고 이를 계기로 살인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조금 전에 그랬잖아. 명종 때 이황마저도 관직을 박차고 도산성으로 내려갔다. 예, 그게 바로 계기예요. 그러면서 살인은 이제 중앙정계에 있지 않고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살인파 지방 세력까지 성종 때 중앙 진출했으나 서원 향약으로 세력은 사화 발생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이제 그럼 붕당은 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